네, 안녕하세요. 복귀쌤 김우택입니다. 26년 사회복지 법인 관리 안내, 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 책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통 1월 중순에서 20일경 사이에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늦었죠. 1월 마지막 날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번 개정판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 관리 안내입니다. 디자인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일반적인 내용,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개별 법령이 추가가 되었고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치매관리법을 말한다, 이런 법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는 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발기인 전원이 인감 날인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인감 날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서명 확인법에 이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이런 내용들 추가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 법인의 기관 이사회 소집이라고 하는 내용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들어와 있네요. 저도 사회복지법인 두 곳에서 감사 역할 하고 있는데요. 이사회 소집 전에 이러한 통지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명시되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선임한 외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외부 감사를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 기재되어 있고, 자,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예전 W4C를 말하는데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현재 쓰고 있는 희망이음으로 내용이 개정되어 들어왔습니다. 재무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다들 아시지만 기존에 있었던 24년도 개정사항에 들어있는 행안부 질의 회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 다들 아시겠지만요.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운영자가 적극적인 모집 행위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 후원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해 기부금품법상 모집자 등록, 모집 계획 제출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답변 자체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밑줄친 내용 보시면 기부금품법이라고 하는 법의 이름이 개정된 점을 반영을 했고요. 기존에는 변경 전 오른쪽 거를 보시면요. 적극적인 모집 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 있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탁된 금품을 접수하는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과 등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기부금품법 전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단서에 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다만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등록청에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기부금품법 제4조 관련된 내용, 4조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때 말하는 등록청은 어디를 의미하는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 별도로 찾아보시지 않더라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아래쪽에 별도로 기재해 드렸습니다. 내용 참조해서 보시고요.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 기준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후원금 용도의 사용 금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산 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 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
기습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로만 써있던 것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용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 다만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비지정 후원금으로 법인 사옥 마련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은 가능하다라는 내용 기재됐고요. 토지 건물은 부동산으로서 기본 재산에 해당하므로 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옥 마련을 위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 재산 처분 허가 신청과 함께 비지정 후원금 사용 승인 여부도 주무관청에 문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주무관청은 토지 건물 구입 목적이 사옥 마련용인지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승인 이후 정관상 기본 재산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을 등록하고 실제 사옥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인은 추후 감사 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자료, 이사회 의결서 등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두 번째 변경사항 보시면 토지 건물은 부동산으로서 기본 재산에 해당하므로 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옥 마련을 위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 재산 처분 허가 신청과 함께 비지정 후원금 사용 승인 여부를 주무관청에 문의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이거예요. 기본 재산 처분 허가 신청이 필요한 겁니까? 토지와 건물을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건데 기본 재산 처분 허가 신청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모르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면은 뭐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죠. 이 내용 댓글로 또는 알려주시면 관련된 내용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후원금 사용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Q&A 모음 신설된 부분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의 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법인 정관 변경 시 원본 필수 제출 여부, 그리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유 해당하는지 여부, 이런 내용들 추가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요,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법인 관리 안내였고요. 다음으로 시설 관리 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26년 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입니다. 시설 관리 안내는 법인 관리 안내 책자에 비해서 다소 아쉽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일단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책자가 최종판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좀 불만인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변경 전, 변경 후, 그리고 개정 이후 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개정판 보시면요, 페이지가 안 적혀 있어요. 우선 페이지 4페이지 몇 페이지 제가 적어드린 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저 화면은 제가 기재한 겁니다. 직접 찾아서 기재한 거예요.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가 신설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점점 사회복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정사항이요,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련된 참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된 내용이 개별법상 인적, 물적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는 것 외에 각 개별법상으로요, 우리 시설의 유형, 종류에 따라 필요한 관할 법에 따라 필요한 인적 요건 또는 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어떤 설치가 필요하고 하는 물적 요건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이라고 하면서요, 개정 이유를 보시면 구인난이 심한 특수 직종에 대한 특례 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보시면요. 조리원에 대해서 65세까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을 연장하였고요. 가운데 보시면 직계가족 1세대라고 해서 별표 두 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에서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조리원과 관련해서는 조리원 등 구인난이 심한 직종 및 도서지역의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하에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각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리원 등 구인난이 심한 직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리원 구하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리원 분들이 자주 나가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조리원 분들이 자주 바뀜이 많더라. 힘드시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좀 갈등이 있는 직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식품에 대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기부식품 관리에 관한 내용 나와 있으면서 급식을 제공할 때 관련된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주의 이런 얘기들 나와 있네요. 종사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고요. 뭐 회계에 관한 내용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이하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자체의 안전점검이라고 하면서요. 추가된 내용 보시면 폭설, 제설 더하기 산불이란 말 들어갔네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1페이지 현재 나와 있는 책자 기준으로 121페이지에 가면요. 산불이란 말이 본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쉽다는 겁니다. 페이지도 뭐 기재 안 돼 있지만 실제로 가면은 개정이 안 돼 있어요. 본문에 개정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보시도록 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 기준 참조사항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서 개정 이유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 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재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력 인정 범위 확대라고 되어 있네요. 개정사항 밑줄 친 거 보시면요. 아래 표의 서술한 경력에 대해 인정 범위, 인정률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장이 정하는 경력에 대해 인정 기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총 인정 경력을 가산하여 책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딥니까? 인구 감소 지역은요. 제가 별도 표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89개 지역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로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고요. 오른쪽에 각 지역별로 어느 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인천의 강화군, 옹진군 두 곳이고요. 경기 지역의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두 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총 인정 경력을 가산하여 책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지자체의 재량사항이다 보니까요. 인정 범위 확대, 유사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이런 내용들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표가 245페이지부터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하면서 100%로 경력 인정되는 경우 복지관 등 위탁사업 인력은 실질적으로 고유사업에 준하는 사업 수행 인력이므로 100%로 경력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 명확하게 하였고요. 안전관리 인력, 국가 자격 면허증 이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이 로라고 되어 있는 내용 나오는데 이게 가나다라 마바사 한 다음에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쭉쭉 순차적으로 내려가다가 로라고 하는 부분이 개정되었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이런 내용들 경력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 해당 사항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에 나와 있었던 기부금품 관련된 개정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법인 관리 안내와 시설 관리 안내 책자 모두에 실려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부금품이라는 게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이 법인 관리 안내에는 개정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시설 관리 안내에는 똑같은 개정사항이면 같이 반영해줘야죠. 시설 관리 안내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쉽다는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26년 법인관리 안내, 시설관리 안내 책자 개정사항들 설명해 드렸습니다. 회계와 재무 쪽으로는 크게 바뀐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개정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개정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업무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책자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최종판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렸던 내용들 외에도 사실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몇 개 더 있죠. 치명적인 실수도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다시 수정판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고 또 바뀐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업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길쌤 김우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